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노출될수록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대기오염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산화질소인데 항상 많이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나 라고 사실 여러분이 가정 내에서도 이산화질소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학 제품 다 쓰시잖아요. 그 중에서 3개 제품이 실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를 밝혀냅니다. 그거를 많이 사용한 사람일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아지더라. 그 3가지가 뭐였냐면요, 치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치매라고 하는 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치매에 걸리면 뭐 본인은 행복해지고 주변은 불행해지는 뭐 그런 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다 불행한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일단 뭐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고요. 본인과 가족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 그런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고요. 또 결국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비도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한 치매 환자가 늘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건 모든 나라가 사실 다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매에 대한 연구가 정말 활발합니다. 뭐 의학계든 일반 과학계든 굉장히 치매에 대한 원인들 이런 것들 막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화학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된 얘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치매 원인이 뭐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최근에 좀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치매가 과연 뭐와 관련이 있을까라고 했더니 일단 뭐 크게 일단 중금속들, 어떤 유해한 중금속들, 나비라든지 카드뮴이라든지 뭐 수은이라든지 이런 중금속과 확실히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또 최근에 나온 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대기오염 있죠. 우리 대기오염 항상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 전 세계로 대기오염 되게 관리하잖아요. 근데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어떤 위험한 어떤 기체가 있거든요. 어떤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 그런 이산화질소 같은 것들이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확실히 치매와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또 최근에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유해하다고 알려진 것들이 실제 우리 몸에 유입되면 치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밝혀진 거죠. 일단은 중금속들, 중금속 중에서 납, 그다음에 카드뮴, 수은, 또 비소,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거 노출되면 많이 노출될수록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그런 상관관계가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도 있죠.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산화질소인데 이산화질소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기오염 물질 우리가 뭐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근데 우리가 뭐 우리가 이제 차도가 옆에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 걷다 보면 당연히 이제 자동차로부터 나온 매연 있죠. 매연에서 배기가스에서 이산화질소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근데 뭐 우리가 뭐 항상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차도 옆으로 우리가 뭐 항상 많이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나라고 이제 질문 주신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바깥에서는 그런 자동차가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에 이제 주된 원인이라면 사실 집안에서도 여러분이 가정 내에서도 사실은 이산화질소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다 요리하시잖아요. 다 요리해서 식사를 하실 텐데요. 요리할 때 어떤 거 이용하시죠? 바로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실 텐데요. 가스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가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스를 태우게 되면 보통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유해한 가스들도 같이 발생해요. 뭐냐면 이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 가스불이 그래서 공기 중에는 산소와 질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화학 반응을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이산화질소도 배출이 되게 됩니다. 이산화질소 아까 뭐라고 했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대기오염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스레인지 요리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앞에 요리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농도로 들이마시게 되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랑도 상관관련이 있다라고 하니까 반드시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럼 가스불 안 쓰고 어떻게 될까요? 뭐 전기레인지를 교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당장 교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때문에 반드시 요리하실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환기하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하세요. 딱 가스레인지 앞에 있고 옆에 있는 문 하나 살짝 여세요. 이게 환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에서 환기가 잘 안 돼요. 실제 실험해봐도 제대로 희석이 잘 안 됩니다. 반드시 두 군데는 여셔야 됩니다. 그냥 공기 순환이 되면서 유해가스 농도가 확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두 군데 이상 여셔서 반드시 환기가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 가스레인지 금지 추진 법안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당일 관련 업체에서 소송을 걸었죠. 행정소송 걸었고요. 지금 재판 중입니다. 1심 결과 나왔고 2심 결과 나왔고 지금 3심 결과 남았습니다. 3심에서 딱 결론 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공식적으로 가스레인지를 더 이상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뭐 과학 기술이 떨어져서 뭐 황당한 소음만 믿고 그렇게 하는 걸까? 아니겠죠. 공식 미국 화학협회에서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만으로도 유해 물질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좀 교체해야 된다. 전기레인지를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입장문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미국에서 그렇게 바뀌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겠죠? 네, 그럼 그때 가서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스레인지 사용하실 때는 환기를 잘 시키셔야 된다는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좀 충격적인 논문이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좀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뭐냐면요. 어떤 연구진이 사람들이 생활학 제품 다 쓰시잖아요. 그러면 혹시 저런 걸 많이 쓰는 사람과 혹시 어떤 우리 몸에 치매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를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한 8개 제품을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서 3개 제품이 실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 3가지가 뭐였냐면요. 구강청결제, 방향제, 소독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사용한 사람일수록 치매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아지더라. 이런 걸 이제 밝혀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죠.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이제 그것까지 이제 후속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약간 잠정적인 좀 결론을 내면, 추정을 하자면, 저 3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이 접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 8개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3개가 더 관련있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8개 중에 저 3개가 좀 더 우리가 사용 빈도수가 좀 높은 거였어요. 좀 높은 거였고, 그 다음 또 뭐냐면, 당의 저런 제품 주제에는 살생물제 성분이 들어갑니다. 살생물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제품의 보존력을 늘려주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한마디로 어떤 항균 능력이 있는 그런 성분들이 이제 당이 그 안에 있는 건데요. 당이 그래야지 뭐 소독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많이 노출돼. 아무래도 저런 제품들 많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항균 성분에도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치매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팁을 좀 알려드리면 구강청결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고 뱉잖아요. 뱉을 때 적당히 좀 남아 있어야 뭔가 계속 좀 개운한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하는 게 약간 살균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해서 살균하셨으면 다시 한번 이제 물로 충분히 좀 가급적 거의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 주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물론 충치 건강에 좀 더 남아 있는 게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건 치약하고도 똑같거든요. 치약도 어떤 전문가는 치약이 좀 남는 게 또 충치 건강에 좋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결국 치약을 먹게 되니까 안 좋다라고 하는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그래도 치매와 연관성까지 나온 마당에 그래도 구강청결제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좀 물로 헹궈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방향제 좀 말씀드리면 방향제 같은 경우도 참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쓰는데 그래도 저기 이제 휴발하면서 그런 살생물질 성분도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좀 환기해서 좀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연구 결과도 흥미로웠던 게 여성한테서 저런 화학 제품 사용량과 어떤 그 인지 기능 저하 능력이 좀 상관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연구진도 명확하게 뭐 밝힌 건 아닙니다. 사실 명확히 결론 난 건 아닌데요. 근데 추정하자면 상대적으로 방향제나 뭐 소독제나 어떤 구강 청결제나 사용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여성이 좀 높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뭔가 소독, 뭔가 청소 이런 것도 관련해서도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히 결론 난 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뭐 똑같은 양이 남성, 여성 똑같이 노출된다면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너무 과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주거나 충분히 환기시켜주거나 그렇게 좀 현명하게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실내질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안 좋아진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예전에 저도 실험 영상 보고 저도 좀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그냥 일반 가정집이에요. 새로운 뭐 가구도 없어요. 가구도 없는데 그런 이제 공기 어떤 유해한 화학 물질들 이제 분석하는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서서히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조금씩 계속 높아지더라고요. 포름알데히드 일군 발암 물질입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실내에서 측정한 건데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높아져서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뭐 가구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뭐 또 페인트도 우리가 다 발라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서서히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서서히 빠져나옵니다. 그게 1, 2년 안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서서히 또 빠져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잔류하고 있는 것들이 서서히 빠져나오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 공기질은 조금씩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 휘발성 유기화물도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요리하다 보면 우리가 가스레인지에 쓰잖아요.
가스레인지 쓰다 보면 일단 가스 자체에서 유해한 기체가 나오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이산화질소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리를 하면 당연히 거기다 이제 막 여기다 뭐 프라이팬 놓고 뭐 기름을 두르고 뭐 지지고 볶거나 튀기거나 이런 과정에서 유증기들이 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유해한 분해 생성물들이 공기 중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리하면서 옆에 공기청정기 틀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뭐 공기청정기 되게 요란해지잖아요. 그게 실제 고장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유해한 물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무조건 공기질은, 실내의 공기질은 나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무조건 환기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런 질문도 하세요. 아니 밖에 미세먼지가 높은데 환기하면 되냐라고 이제 질문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꼭 하시고요. 환기했다가 그다음 다시 공기청정기 틀더라도 무조건 실내에서 발생된 거는 한번 밖으로 빠지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뭔가 방향제로 무조건 냄새를 덮으려고 하고 이런 거에만 의존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텐데, 먼저 첫 번째, 유해한 어떤 기체들이 치매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혀진 만큼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거, 또 요리하실 때, 또 가스레인지 켜셨을 때 또 환기하시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금속 말씀드리면, 뭐 카드뮴, 납, 뭐 수은, 뭐 이런, 뭐 비소 이런 것들이 대해서 많이 노출돼서 또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중금속이 또 들어오면 잘 안 빠집니다.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식품의 기준치를 정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 이런 것들 최대한 노출을 줄이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소식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소식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식하시는 분이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건 이미 뭐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런 자료를 공부할수록 왜 소식하시는 분들이 건강하고 왜 치매 덜 걸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기본에 노출된 양, 절대적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이런 유해한 중금속들이 수산물에서 아무래도 농도가 좀 높게 나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수산물은 사실 죄는 없어요. 어업 종사자분도 죄는 없습니다. 바다가 오염되면서 나오는 그냥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 때문에 수산물이 요즘 중금속 오염도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섭취량 좀 줄이시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드신다면 팔팔 끓이는 탕이라면 반드시 국물까지 드시지 마시고 가급적 이런 건더기 위주로만 드시는 식습관을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대중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있는데요. 어떤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이런 질문도 상당히 좀 많이 받는데요. 아니 이것저것 따지면 어떻게 사냐라고 이제 뭐 질문 주시기도 하고, 이것저것 따지면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때가 또 오늘 이런 떠먹여주는 TV에 와서 말씀드리는 게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막 원시대로 돌아가자, 막 그럴 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출연한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공대 교수로서요, 산업을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뭐든지 그렇게 정확한 지식만 알면 다 안전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송에 나오는 거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최대한 위험성 있는 물질에 대해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지,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원시대로 돌아갑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담배, 술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뭐든지 이런 거 지속적으로 오래 우리가 노출되면 암에 걸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급식 종사자분들 사례만 봐도 그렇고, 유해한 거에 계속 노출됐더니 폐 이상 소견 받으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평소 유해한 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게 언제 어느 시점에 용출되고 내가 언제 노출되는지 이것만 아신다면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한 거고, 이런 책도 그래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유해성은 무조건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비례한다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면 노출량도 줄일 수 있고 노출 횟수도 줄일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상명대학교 강사 교수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